2026년 2월 7일 미국 팟캐스트 문샤대 한 남자가 출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죠. 테슬라 CEO이자 스페이스X 창업자입니다. 인류의 미래, 인공지능, 우주 개발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머스크가 꺼낸 이야기는 화성 이주도, 전기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로 줄어듭니다. 27분의 1로 토막나는 겁니다. 5천만 명이 15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냥 남쪽으로 걸어서 넘어오면 됩니다. 안보 위기입니다. 국가 소멸입니다. 왜 세계 최고 부자가 한국 인구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왜 침공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건 30년 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운트다운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머스크가 3년간 집착해온 한국 저출생의 진짜 의미를 파헤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저 발언,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계산된 경고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입니다. 대체 출산율이 뭡니까?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여성 1명당 평균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게 대체 출산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지금 인구 5천만 명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겠습니다. 3분의 1씩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세대, 2055년쯤 되겠죠? 5천만의 3분의 1, 약 1,7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세대, 2085년입니다. 1,700만의 3분의 1, 약 560만 명입니다. 세 번째 세대, 2115년입니다. 560만의 3분의 1,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3%, 27분의 1이 여기서 나옵니다. 5천만이 150만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이 계산을 왜 했을까요? 그냥 통계에 관심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냥 남쪽으로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150만 명으로 어떻게 국가를 유지합니까? 군대는요? 경제는요? 인프라는요? 국경을 지킬 병력조차 없다는 겁니다. 침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을 언급해왔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추적하겠습니다. 대체 출산율.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이를 2.1명 낳으면 인구가 유지됩니다. 왜 2.1이냐? 부부 2명을 대체할 아이 2명, 그리고 영아 사망률이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안한 점 1명, 합쳐서 2.1명입니다. 이게 대체 출산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의 3분의 1입니다. 부부 2명이 아이를 0.7명 낳는다는 겁니다.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2명이 1명도 못 채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대가 지날수록 인구가 3분의 1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병원이 운영을 못합니다. 상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 문제이고 안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머스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왜 한국 출산율에 집착합니까? 2022년입니다.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2025년 3월입니다.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머스크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낮은 출산율. 그러면서 한국을 다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7일, 바로 사흘 전입니다. 팟캐스트 문샷에서 또다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3세대 후 3%.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3년간 3번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뭔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입니다. 테슬라를 만들고 스페이스X를 운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인구 문제에 집착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구는 경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삽니다. 사람이 있어야 공장을 돌립니다.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시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미래를 봅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누가 삽니까? 사람입니다. 스페이스X 로켓을 누가 이용합니까? 역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다. 한국은 그의 눈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학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은 인구 절벽의 교과서다. 한국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저출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천천히 줄어듭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 무너집니다. 2022년 머스크가 처음 한국을 언급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그런데 2025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이번은 북한이 침공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3세대 후 3%.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계산상으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산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26년입니다. 한국 인구 5천만 명입니다.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입니다. 첫 번째 세대, 30년 후입니다. 2055년쯤 됩니다. 5천만에 3분의 1씩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3분의 2만 남습니다. 그럼 얼마죠? 약 1,70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만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세대, 60년 후입니다. 2085년입니다. 1,700만에 3분의 2, 약 56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서울 절반 수준입니다. 세 번째 세대, 90년 후입니다. 2115년입니다. 560만의 3분의 2,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입니다. 5천만이 150만입니다. 27분의 1입니다. 3%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2055년, 30년 후입니다. 그때 초등학교에 가는 아이가 몇 명일까요? 지금의 3분의 1입니다. 학교 3개 중 2개는 문을 닫습니다. 2085년, 60년 후입니다. 그때 병원은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의사는요? 간호사는요? 환자는 있는데 의료진이 없습니다. 2115년, 90년 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 일부와 몇몇 도시에만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계산을 했습니다. 머스크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정확합니다. 출산율 3분의 1, 3세대 후 3%, 27분의 1. 이건 수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데? 좀 줄어들면 어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55년, 30년 후입니다. 인구 1,700만 명입니다. 아침입니다. 출근 시간입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로 빽빽했는데 지금은 좌석이 남습니다. 왜일까요?
출근하는 사람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합니다. 사무실이 한산합니다. 직원이 절반도 안 됩니다. 퇴원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에 갑니다.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폐업했습니다. 겨우 운영하는 곳도 주인이 혼자 일합니다.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저녁입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합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이터에 녹이 슬었습니다. 이게 30년 후입니다. 2085년. 60년 후입니다. 인구 560만 명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문을 닫습니다. 학생이 없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실직합니다. 병원이 운영을 못합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젊은 의사가 없으니까요. 늙은 의사만 남았는데 그들도 은퇴합니다. 환자는 많은데 의료진이 없습니다. 상가가 폐허가 됩니다. 명동, 강남, 홍대 전부 텅 빕니다.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건물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이게 60년 후입니다. 2115년, 90년 후입니다. 인구 15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150만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 인구가 약 50만입니다. 강남구 3개 정도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국경은 그대로입니다. 휴전선도 그대로입니다. 영토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군대는요? 병력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없으니까요. 국경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은요?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로봇으로 돌린다고요? 로봇을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세금은요? 거둘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머스크가 말한 겁니다.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으면 된다. 국경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라는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90년 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후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지금입니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입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방병원입니다.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상권입니다. 명동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생산 인구 붕괴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가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청년 1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합니까? 지금은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그런데 30년 후엔 어떻게 됩니까?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합니다. 60년 후엔요? 청년 1명이 노인 5명을 부양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청년 1명이 월급을 300만 원 받습니다. 그중 절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15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노인 5명을 부양합니다. 1명당 30만 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연금이 고갈됩니다. 건강보험이 파산합니다. 복지가 증발합니다. 이게 바로 인구 감소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안보도 무너집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군은 약 50만 명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합쳐서 50만입니다. 이 병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필요할까요? 약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30년 후엔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25만 명을 어디서 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경력이 줄어듭니다. 50만이 20만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10만으로 줄어듭니다. 국경을 지킬 병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경고한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으면 된다. 머스크의 이 말 농담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북한 인구는 약 2,500만 명입니다. 한국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지금은 2대 1입니다. 한국이
2배 많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1,700만입니다. 북한은요? 북한도 저출생 문제가 있지만 한국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약 2천만 명 정도 유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천만 대 1,700만입니다. 거의 비슷해집니다. 60년 후엔요? 한국은 560만입니다. 북한은 1,500만 정도로 가정하겠습니다. 1,500만 대 560만입니다. 북한이 3배 많습니다. 90년 후엔요? 한국은 150만입니다. 북한은 1,000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 대 150만입니다. 북한이 67배 많습니다. 군사력은요? 한국군은 10만도 안 됩니다. 북한군은 100만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이 안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됩니다. 머스크가 바로 이걸 계산한 겁니다. 침공할 필요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안보 위기입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안보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저출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인구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출산율을 올려도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군인이 되려면 20년입니다. 일꾼이 되려면 20년입니다.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나타나 20년 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요. 30년 후, 40년 후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3년간 경고한 이유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일본도 저출생입니다. 중국도 저출생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전부 저출생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모두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점이 뭡니까? 속도입니다. 일본은 천천히 줄어듭니다. 60년에 걸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줄어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30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주목하는 겁니다.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다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한국의 저출생은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자연 소멸하는 카운트다운입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안보가 무너지고 국가가 사라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30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머스크가 3년간 경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20년 후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듣습니까? 정부는요? 기업은요? 개인은요? 정부는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수당, 이것저것 지원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왜일까요? 기업은 육아휴직을 늘립니다. 유연근무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아이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다. 왜일까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아이 키울 돈이 어딨어? 집값이 얼만데? 교육비가 얼만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치겠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도미노입니다. 첫 번째,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합니다. 청년들이 취직을 못합니다.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월급이 적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미룹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집이 없으니까요. 결혼하려면 집을 사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서울 아파트가 10억입니다. 20억입니다. 월급으로 100년을 모아도 안 됩니다. 세 번째,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왜일까요?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요. 교육비가 얼마나 듭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억 단위입니다.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더 올라갑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아도 한 명만 낳습니다. 둘은 엄두도 못 냅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입니다. 여섯 번째, 인구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시장이 축소됩니다. 일곱 번째, 기업이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어듭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고용을 줄입니다. 여덟 번째, 일자리가 더 줄어듭니다. 청년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결혼을 더 미룹니다. 출산율이 더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도미노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인구는 즉각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올려도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경제 활동을 하려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생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청년 1명이 노인 5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복지는 줄어듭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손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아내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5살입니다. 이 부부가 고민합니다. 둘째를 낳을까? 계산해봅니다. 둘째를 낳으면 육아비가 2배입니다. 돈육값, 기저귀값, 유치원비 전부 2배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듭니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내 월급 3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집은요? 지금 사는 집은 방이 2개입니다. 아이 둘이면 방이 3개 필요합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20억짜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대출을 더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는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억 단위입니다. 둘이면 2배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돈입니다.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더 올라갑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둘째는 포기한다. 한 명도 힘든데 둘은 무리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 키울 돈으로 노후 준비한다. 합리적 선택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맞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국가가 무너집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 소멸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출생의 역설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부를 탓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정부를 탓할 수 있습니까? 정부도 노력합니다.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탓할 수 있습니까? 기업도 육아휴직을 늘립니다. 유연근무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구조입니다. 전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집값이 문제입니다. 교육비가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복지가 문제입니다. 전부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렵지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산 지원 정책의 근본적 재설계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지원, 효과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돈을 주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출산 장려금 100만 원, 육아수당 월 10만 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턱도 없습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억 단위가 듭니다. 100만 원 줘서 아이를 낳으라고요?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집값이 문제니까요.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을 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교육비도 해결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교육비도 줄여야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자리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줄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똑같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민 정책의 현실화입니다. 한국은 이민을 받지 않습니다. 반일 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출산율이 안 오르면 인구를 어떻게 채웁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를 낳거나 이민을 받거나입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도 저출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습니다. 영주권을 줍니다. 시민권도 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정책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착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해야 합니다. 인구 소멸이냐, 이민이냐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인식 전환과 사회 구조 개선입니다. 애 키울 돈으로 노후 준비한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선택하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바꿔야 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게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육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대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 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야근 문화, 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20년 후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3년간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생은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산율,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입니다. 3세대 후 인구 3%입니다. 5천만이 150만으로 줄어듭니다. 27분의 1로 토막납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생산인구가 사라집니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복지가 무너집니다. 청년 1명이 노인 5명을 부양합니다. 시스템이 버티지 못합니다. 안보가 무너집니다. 병력이 없습니다. 국경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으면 된다. 머스크의 경고입니다. 이건 30년 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악순환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집값이 비싸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일자리가 불안정합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 소멸로 연결됩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의 근본적 재설계, 이민 정책의 현실화, 개인의 인식 전환과 사회 구조 개선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20년 후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정부의 선택, 기업의 선택, 그리고 당신의 선택입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계속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인류의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의 경고가 과장일까요? 아니면 현실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